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진도 더 이상 고병원성 AI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23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차단 방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고창과 정읍 등 모두 4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20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병원성 AI가 호남 지역에 발생해 당진 지역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요. 당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높은 폐사율을 보입니다. 또한 수년 전 중국에서 고병원성 AI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한 데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백 건의 가금류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방역당국을 긴장케 했는데요. 이러한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새도래지나 닭, 오리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동물이 있는 산, 하천 주변 등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눈, 코, 입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덧붙여 주인이 없는 새, 고양이, 개 등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진시의회가 2018년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당진시의회는 2018년도 첫 임시회를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당진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으로 총 6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규 공무원 41명이 당진시의회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의를 견학함으로써 특별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종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곧 다가올 설맞이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진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는 올바른 시정활동으로 우리 당진시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15일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익재 예비후보가 당진시청에서 당진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강익재 예비후보는 17만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전 충남개발공사 강익재 사장이 6.13 지방선거에 당진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익재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나날을 고민했다며 하지만 당진이 살맛나는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현재 당진시가 직면한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당진을 해양도시로 만들고 산업 육성과 더불어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일 급선무는 당진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최대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진시 그 천혜적 지리적 여건을 잘 활용해서 해양과 항만과 물류의 융복합을 통해서 우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그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37년 공직생활의 행정경험과 3년 충남개발공사 사장의 경영경험,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자신이 당진시장으로서의 적합한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당진시 김홍장 시장과의 인지도를 비교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하지만 본인에게 이번 선거는 경력 쌓기용과 차기를 위한 도전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끝으로 17만 시민과는 늘 행동으로 소통하면서 공직 내부 혁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당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꽃길이 펼쳐지려나 봅니다. 시는 경영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5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례 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 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뜻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상인에게는 3년 만기에 매월 원금균 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보증을 서게 됩니다. 특례 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당진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자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당진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당진시의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길 바라겠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현대제철이 냉영 간판 물량 확대를 위해 당진의 세 번째 냉영 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현재 당진시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만약 허가 신청이 확정되면 송산단지에 1조 원을 투자해 대지 면적 약 13만 5천 평의 냉영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현대제철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인 냉영 강판 물량 확대를 위해 1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진의 세 번째 냉영 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의 세 번째 냉영 공장을 짓기 위해 당진시청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지난해 1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현재 냉영 공장에서는 자동차용 내외 판재로 사용되는 냉영 강판이 생산됩니다. 현대제철은 연간 55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은 현대와 기아로 납품됩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달 이루어지며 만약 허가 확정되면 현대제철은 제3 냉영 공장을 송산단지의 대지 면적 약 13만 5천 평, 연면적 약 4만 4천 평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시장에 납품하는 자동차 강판 시장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현대제철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 약 30만 톤을 납품하고 있는데 2년 내에 약 75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며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를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BMW, 벤츠 등에도 납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을 위한 공장 투자 계획은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인 냉영 간판 생산량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정확한 구축 시기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팩이나 전기장판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만 문제는 저온 화상입니다. 대인 줄도 모르고 화상을 입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온 화상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온 화상은 섭씨 40도 이상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열기에 오래 노출되면서 변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저온 화상의 증상은 피부가 붉어지는 가벼운 증상부터 심하면 진피층과 근육 조직이 괴사해 피부 이식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저온 화상 환자는 대체로 온열기와 전기장판 사용자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핫팩으로 인한 환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20, 30대 환자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당장 통증이 심하지 않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자의 대부분이 중증인 것도 특징입니다. 저온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전열기구나 핫팩 열기가 맨살이나 얇은 옷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전기장판 온도를 너무 높인 채 잠이 들지 않도록 하고 뜨겁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사용을 중지하는 게 좋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실내 환기는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충청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새벽까지 흐리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에서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 영상 7도로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영상 6도, 홍성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과 예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적은 양이라 미세먼지가 해소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 삼겹살을 먹으면 삼겹살의 지방이 먼지를 제거해준다는 속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속설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실제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으로 마늘과 미역 같은 해조류가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데 뛰어난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요. 몸에 좋은 음식과 위생관리로 미세먼지 철저히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